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가 월요일 날 장 마감하고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과 다르게 주주에게는 악재로 인식이 되는 게 기본적인데요. 네, 과연 우리가 이 테라퓨틱스의 물적 분할을 주주의 입장에서 악재로 여겨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몇 가지 좀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을 해서 다음 달이나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크게 터트릴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HAB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네. 많이들 힘내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테라피틱스. 우리가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통상 그 물적 분할은요. 이 분할하는 회사를 기존에 존속하는 회사에서 그 지분을 갖고 주주는 지분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주주 입장에서는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물적 분할이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그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사이트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자, 물적 분할은 기존 회사를 분할을 하잖아요. 테라피틱스를. 그때 기존 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설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이번에 신설하는 회사가 명칭이 나왔죠. 제가 신설하는 회사 이름을 보니까 코아 인더스예요. 코아 인더스. 그러니까 코아 인더스의 지분은 테라피틱스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주주들은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주들은 뭘 이제 할 수 있냐면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분할이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테라피틱스에서 사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적 분할은 주주 구성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공평한 느낌이 들고, 요거는 좀 외관상으로는 좀 불공평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점은 전문성을 갖고 전문화를 이룰 수 있는 게 뭐 물적 분할이다. 막 이렇게 봐야 되겠고, 회사에서 일단 추구하는 목표를 일관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쭉 이제 나옵니다. 그죠? 네, 나옵니다만은 막 이런 정도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의 장점 나왔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적 분할된 회사가 나중에 상장 매각이 되어도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결정권이 있는 건 사측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1단계적으로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단점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적 분할의 그런 장점은 뭐냐? 전문성 향상하는 거죠. 그죠? 일관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대규모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하기도 쉽다. 네, 그죠? 네, 요 부분하고요. 특정 사업만 골라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 약간 단점이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분할한 분할되는 회사 자체를 보면 코아 인더스로 분할을 하는데
전자부품 개발이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이거 뭐 지금 현재 HLB 테라퓨틱스가 유용한 쪽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빨리 떨구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매수 청구권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테라퓨틱스 사측에서 8,911원에 매수 청구를 해주겠다는 얘기, 돈을 지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랐다가 둔화됐지만 9,72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반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내에서 그냥 팔면 되잖아요. 매수 청구권 행사하기보다. 이거는 뭐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세금도 양도세 같은 것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장내에서 9,720원에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 청구권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반대하는 매수 청구권도 별로 행사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분할이 성사가 되지 않고 취소가 되는 경우, 즉 20억 이상일 때는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규정에 보면 20억 이상의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억 정도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좀 복잡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시세가 이미 올랐어요. 그러니까 8,911원이라는 기준은 지난 9월 20일까지의 시세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한 가격이에요. 근데 여하튼 지금은 주가가 더 훨씬 높으니까 이 매수 청구권을 8,911원에 사달라고 누가 청구를 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좀 시원찮은 것도 이 매수 청구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누른 게 아니냐. 그러다가 이게 터져 나오니까 위로 분출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라퓨틱스는 임상권의 주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서 희망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번에 물적 분할 결정을 했지만 이거는 비전문적인 분야를 혹을 뛰어낸 거니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 자체가 지금 현재 시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생각하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OKN이나 RGN 건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지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외관적인 이 물적 분할은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을 재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그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좀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후속 재료도 중요합니다. 이 매수 청구권하고요. 자, 요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조사를 하고 새로운 이야기 뭐가 나오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상세하게 미리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진짜 매매 사인이 필요할 때는 순간을 놓치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리고 반대 의사통지는 11월 2일부터 28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차근차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골격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하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빠르게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테라퓨틱스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을 올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